네, 지수가 1% 넘는 반등이 나와주는데 생각보다 오늘 텔레그램에 뉴스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오전에는 일동제약 얘기로 도배가 됐었는데 그 외에 투자자분들이 참고할 만한 재료와 뉴스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제가 또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키워드로 먼저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주가 미반영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는 일동제약으로 후끈후끈했습니다. 그 외 제약바이오 안에서 모멘텀이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두 달간의 행보를 끝내고 전고점을 넘어선 종목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모멘텀이 부각이 된 건지 여러 자료들 모아봤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두 기업에서 반도체 안에서 이쪽으로 접촉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텔미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한올 바이오파마의 내년을 위한 중간 업데이트 자료를 오늘 엄민용 애널이 내놨더라고요. 지금 임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올 바이오파마는 IMVT1401 이 바토클리맙이라는 신약 후보 물질이 있는데요. 자가 항체를 줄여주는 기전을 가진 신약 후보 물질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갑상선 암병증, 중증 근무력증,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등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연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01이 갑상선 암병증 적응증 임상 3상 결과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제가 내용을 한번 총정리를 해봤는데 그 내용 보면서 좀 차근차근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401이 올해 연말에 갑상선 암병증 적응증 임상 3상 결과 발표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부작용이 없는 1402 후속 물질의 첫 임상 3상도 결과가 공개가 됩니다. 이미 1401의 긍정적인 임상 결과로 1402의 임상 결과 기대감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반영된 것이 없다라고 엄민용 애널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1401 같은 경우에는 일본 판권 계약도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미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돼 허가 시에 높은 약가 책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본 제약사 다수와 판권 계약이 논의 중이고 회사에서는 내년에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에는 중국 승인도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로이반트와 이뇨몬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한올 바이오파마가 개발한 1401 그리고 1402 신약 후보 물질의 글로벌 권리를 이뮤노반트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뮤노반트라는 바이오텍 회사가 있는데 또 이 회사의 모 회사가 로이반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올 바이오파마의 1401은 임상 성과가 좋지만 직접 상업화, 그러니까 판매까지 하려면 수천억 원 규모의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이 로이반트가 그 돈을 쓰지를 않고 일본, 호주, 중국, 북유럽 같은 지역 제약사들에게 판매권을 넘겨 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로이반트 입장에서는 우리가 직접 팔지는 않고 각 나라 제약사에 판매권을 팔아 수익을 내겠다라는 전략이고 이렇게 절약한 돈으로 후속 신약 물질인 1402에 집중 투자를 해서 결국 이뮤노반트, 자회사인 이뮤노반트를 제약사가 높은 가격에 M&A해서 가져가도록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한올 바이오파마는 안구 건조증 치료제 파이프라인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눈물 양을 증가로 지표 삼아서 내년 하반기에 임상 3상 결과가 확보가 될 예정입니다. 안구 건조증 약은 글로벌 빅파마에서도 상당히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노바티스가 가지고 있었던 안구 건조증 치료제 자이드라가 2023년에 바슈
실험에 약 3조 원의 매각이 됐었던 사례를 봤을 때 만약에 한올바이오파마의 이 안구 건조증 치료제도 성공을 하게 되면 비슷하게 수조 원 규모의 가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기대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요인 중에 또 다른 하나는 2026년 상반기에 발표가 될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 3상 결과인데 다른 해외 경쟁 사례를 봤을 때 이쪽 치료제도 시장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한올바이오파마의 1402는 임상 지표에서 보인 개선 경향성 그리고 효과 등을 감안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가 분봉 차트 먼저 보도록 할까요? 네, 역시 엄민용 효과가 주가에 당연히 녹아들죠. 장 초반부터 좀 견조한 주가 상승세 포착이 됐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오늘 일동제약이 모든 제약바이오의 수급을 다 가져가서 상대적으로 부각이 못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한올바이오파마 보시는 것처럼 더 힘을 내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엄민용 애널리스트가 이러한 파이프라인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반영이 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일봉 차트를 통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7월부터 꾸준하게 오르기는 했었지만 다른 제약 바이오들이 먼저 다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교를 해봤었을 때 주가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관련된 파이프라인의 임상들이 너무나도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이나 연초에는 이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엄민용 애널리스트는 오늘 업데이트 리포트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8%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주가는 33,1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오늘 APR이 조정을 끝내고 전고점을 넘어서는 흐름을 보였죠. 한 텔레방에서 흥미로운 자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APR은 미용 의료기기 진출을 이미 공식화한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는 건 APR의 메세라라는 상표 공고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상표 공고는 상표 등록의 전 단계로 보통 심사에서 통과가 되면 이 상표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하고 공개하는 단계고요. 보통 2개월 동안 누구든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메세라라는 의료, 미용기기 관련 제품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적용 가능한 제품으로는 LED 광을 이용한 피부 개선 의료기기, 의료용 고주파, 저주파 피부 미용기기 등을 감안해 봤을 때 APR 측에서 지금 피부 관리 그리고 치료용 의료기기 브랜드로 쓰려는 상표를 등록하려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상표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하두리인데요. 상당히 오랜만에 듣는 캠 이름이죠. 하두리. 네, 저만 기억을 하는가 모르겠는데 이 상표는 현재 출원 단계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즉석 사진 촬영 부스, 스티커 사진 촬영 부스 등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예전에 유행했었던 스티커 사진 부스 혹은 즉석 사진 기기 판매 및 유통과 관련된 상표를 등록하려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텔레방 코멘트를 이제 참고해서 보면요. 일단은 지금 앞서 보여드렸었던 메세라, 그러니까 세라라는 명칭이 붙은 걸 보니까 하이프 종류의 장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추측을 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장비의 종류일지는 굉장히 많이 궁금한 상태인데 상표명으로만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APR은 상당히 증권사를 통해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또 많이 나왔죠. 다울투자증권에서 박종현 애널리스트 리포트 내용 잠깐 참고해서 보면요. 일단 프라임데이를 포함해서 아마존의 판매 호조로 미국 쪽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0% 넘게 증가할 것으로 3분기에 전망이 되고 있고 아마존 행사를 통해 의료기기 진출을 예고한 것에 대한 코멘트도 역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진출 속도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나는 탑픽을 유지한다라는 내용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미래에셋증권에서도 오늘 3분기 미국을 중심으로 사상 최대 실적 전망했고 APR의 성장을 이끈 화장품 모멘텀이 이어지는 가운데 디바이스가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게 미래에셋증권의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APR의 주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장 초반부터 정말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APR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세다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8% 현재 구간에서도 넘게 오르고 있고요. 신고가인 24만 6천 원 오늘 다시 쓰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일봉 차트 보도록 할게요. 2달 동안 박스권 안에서 횡보 흐름을 보였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수출 데이터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오랜 기간 쉬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데이터가 좋아져야지 그리고 3분기 실적이 확인이 돼야지 화장품주들은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오늘 APR은 개별적인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는 듯하죠. 여기에 3분기 실적에 대해 역시나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옴과 동시에 주가는 전고점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와줬다.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내용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유리기판 관련주 볼까 합니다. SKC, 필옵틱스, PIE, 캠트로닉스, YC캠 이렇게 5개 종목으로 넣어봤고요. 앞서서 김정현 앵커가 필옵틱스의 분봉 보여드렸습니다. 1시 40분을 기점으로 이 5개 종목들의 주가가 모두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기사 때문입니다. 함께 보시죠. 테슬라와 애플이 반도체 유리기판 도입을 타진하고 있다라는 전자신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AI 수요가 확산이 되면서 유리기판을 통한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성능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테슬라와 애플이 글로벌 빅테크를 대표하는 기업이다 보니 실제로 유리기판을 도입하게 되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자신문의 취재 내용에 따르면 테슬라와 애플은 최근에 유리기판을 준비 중인 제조사와 만남을 가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유리기판 기술을 소개받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인 계약이나 기술 협력을 확정짓는 단계가 아닌 큰 틀에서 관심과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애플의 주요 임원은 유리기판 제조사뿐만 아니라 관련 공정 기술을 보유한 장비 업체를 찾아 유리기판 기술을 소개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테슬라와 애플이 이 유리기판을 어디에 쓸 거냐? 먼저 자동차나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려면 고성능 반도체가 필수적인데 일각에서는 테슬라 자율주행 칩에 유리기판이 도입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애플은 지금 AI 시대의 대처가 미흡하다라는 혹평을 받고 있는데 아이폰 중심으로 AI 서비스 구현을 목적으로 AI 인프라인 서버와 데이터 센터의 유리기판을 활용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많은 텔레그램 방에 공유됨과 동시에 다들 테슬라와 애플 이 두 글로벌 빅테크와 만난 유리기판 제조사 도대체 어디냐 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유리기판 안에서 종목들이 반응하기는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연속성이 있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정확한 수주가 나온다든지 확정 얘기가 나와야겠죠. 일단 유리기판 도입이 확정이 될 경우 관련해서 또 밸류체인 종목 찾기에 시장은 바빠질 테니 미리미리 기사 체크하시고요. 추가적으로 관련 종목들 공부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가지의 투자 텔미 내용들 모두 알아봤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볼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매니저님은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지난주 우리 시장에 하락이 나왔을 때 이 조정은 매수기회다라고 좀 강력히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반도체부터 휴머노id 로봇 다 올라서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이 지금 두나무와 이 네이버 파이낸셜 합병 이슈 때문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 그러니까 추석 전과 후를 준비할 때 스테이블 코인 쪽의 시세가 꽤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 이유는 보게 되면 일단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일단 지난주에 민주당에서 이 디지털 예산 TF를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다시 본격 논의가 시작이 됐고 10월 달에는 이 스테이블코인,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정부 안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스테이블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달러 스테이블코인 쓰고 있지만은 지금 아마존하고 월마트,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 글로벌 1등 기업이고요. 월마트 기업 같은 경우는 그 글로벌 유통기업 1등 기업이죠. 이런 것까지 준비하고 있으면서 결국 스테이블 코인은
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동참할 수 있냐 없냐인 것인데, 이 네이버와 두나무가 합치면서 충분히 좀 가능할 거로 보여지는 겁니다. 네이버는 알다시피 지금 간편결제 시장에서 1등입니다. 연간 80조 규모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두나무는 아시겠지만 이제 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국내에서는 거의 독보적으로 1등이죠. 2, 3등과도 훨씬 차이가 나는 정말 잡을 수 없는 그런 1등이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4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업비트의 기업가 수만 해도 꽤 나갈 텐데 사실 업비트 같은 경우는 국내 1등 가상화폐 거래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매출 영역이 딱 한 군데에 딱 집중돼 있다 보니까는 제대로 평가 못 받고 있던 거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국내 검색 시장 1등을 차지하면서 사실 안정적인 매출이 나옵니다만은 새로운 성장 스토리가 없던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만났을 때는 이 안정적인 수익에다가 굉장히 독보적으로 이제 어떤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모델까지 합치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주식권을 통해서 합병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상장 밸류를 최소 40대에서 50조까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상장 밸류를 40조에서 50조까지 보고 있는 건데 지금 두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장외 거래소에서 시가총액이 약 12, 3조밖에 안 되고요. 지금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합병했을 땐 국내 상장이 아닌 지금 나스닥 상장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글로벌 4위인 이 OKX를 본다면은 시가총액은 더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1위와 1등이 만났을 때 그 파급 효과는 꽤 클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유통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급물살을 탄다고 한다면은 아마 남은 하반기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이 또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또 결국 이쪽에서 또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네이버 말고 네이버 외에 대상이 될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벌써부터 네이버와 두나무의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종목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일단 지금 가격대가요, 12,090원인데, 우리 기술 투자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상장사 중에서는 또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나무의 어떤 비상장 가치가 12조이기 때문에 그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꽤 상당할 거로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두나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비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내 1등, 세계 4위를 차지하는 가상자산 거래소고 이 거래 대금 기준으로 3위하고 또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는 3등에서 4등하는 그런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 두나무하고 네이버가 이제 합병이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두나무 같은 경우는 어떤 이 매출이익이 한국에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어떤 폭발적인 이익은 나오지만은 어떤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안정적인 수익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좀 어떤 물음표를 좀 보고 있던 건데, 이 네이버 파이낸셜가 합쳐버린다면은, 결국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까지 장악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도 아마 어떤 독보적인 어떤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두나무와 이 네이버 파이낸셜의 합병을 정말 의미 있게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그와 관련된 일본 종목에서는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우리 기술 투자를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2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8,8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같은 맥락으로 쿠콘이라는 종목을 소개해 주셨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어서 매수 가격을 지정해 주셨잖아요. 아쉽게도 좀 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매니저님. 네, 일단 다시 안 빠져가지고 체결이 안 됐던 건데 지금 쿠콘이요. 지금 43,850원인데 이 가격대에 좀 매수하는 걸로 다시 한번 수정을 할게요.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 쪽의 종목들은 특히나 이쪽에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은요. 제가 볼 때 조정이 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쿠폰은 지금 현재가에 다시 한번 매수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한번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반도체 관세, 그러니까 반도체 수입에 있어서 규제하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방점을 빠졌던 건데 지금 그대로 올라가고 있죠. 이 PSAK 같은 경우도 결국 인텔 관련 주식에도 올라가고 있는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 정말 죽어있던 인텔을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 머리 끄집어 올리는 것처럼 굉장히 강력하게 좀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텔이 지금 뭐 엔비디아, TSMC, 그 엔비디아가 확정된 거고요. 뭐 TSMC, 애플하고 협력해서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이 또 PSK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 AI 반도체는 하반기 내내 시장을 정말 주도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돌아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그 장 끝나고는 무료 방송이 있는데요. 연휴 전에 마지막 무료 방송입니다. 그래서 4시에 있을 건데 지금 시장을 주도할 수 있으니까 추석 전후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종목들 반도체, 바이오, 그다음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종목들하고 로봇 관련주 원전까지 한번 정리해 드릴 거니까는 추석 연휴의 마지막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을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고 저는 내일까지 또 내일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